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다신교는 신들의 지위뿐 아니라 인간의 지위도 격상시켰다라고 했는데 격상은 뭐야? 올렸다. 그쵸, 올렸다라는 건데 다신교는 모든 게 다 중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의 지위도 격상시킨 게 맞아요. 맞고 나머지가 왜 틀렸는지를 좀 보면 2번 불교 전통의 신조에 따르면 집착이 없는 사람들도 고통을 받는다 수가 없어. 가 아니라 그쵸 집착이 없으면 이제 고통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사회주의적 인본자들은 인간성이 개인주의적인 것이라고 믿는다 가 아니라 그쵸 사회주의적 인본주의자들이 아니라 네? 인간성이 사회주의적. 그치 사회주의적 그쵸 인간성이 사회주의적인 것이라고 믿는 거죠. 사회주의적 인본자들은 인간성이 사회적인 것. 자, 그 다음 4번 저자는 역사가 물리학처럼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전혀 아니죠. 물리학처럼 예측할 수 없다 라고 했고 5번 농업혁명에 미친 최초의 종교적 효과는 동식물을 소유물에서 동등한 존재로 끌어올린 것이다가 아니라 동식물을 끌어내려버린 거지. 소유물로 끌어내린 거. 이거 동등한 존재에서 소유물을 끌어내린 거 아니야? 맞아. 동등한 존재에서 소유물로 끌어내린 것이라고 해줘야 되고 2번 틀린 사람. 그쵸. 여기 어차피 나온 단어가 이데올로기밖에 없었잖아. 헤게모니라는 단어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었잖아. 네. 그래서 답은 이데올로기였고 3번 틀린 사람. 저요. 3번 적절하지 않은 것. 종교의 속성 중 하나는 두 가지가 맞아요. 선교적, 보편적. 이거 맞고 초인적 질서, 초인적이다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초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초인의 반대라기보다는 초인이라는 걸 좀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초능력을 생각하면 돼. 초능력. 능력은 능력인데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초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인도 비슷한 거야.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은 것을 초인 라고 하고 종교는 초인적 질서에 대한 믿음과 관련이 있다. 그쵸?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은 것과 신과 관련한 믿음이 관련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 맞고 4번 저자는 과학혁명이 생명의 운명을 바꾸었다고 생각한다. 그쵸? 과학혁명 때문에 인간은 이제 자신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5번 저자는 역사의 선택이 인류를 위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가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역사는 그냥 선택할 뿐 인류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답은 5번 1, 2, 3번이 많이 어려웠네. 1, 2, 3번이 많이 어려웠고 책이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좀 어려웠고 자 그 다음에 4번 틀린 사람 5 노은이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새로운 기회가 생기자 물물교환에 어려움이 생겼다. 그쵸? 복잡해지면서 물물교환이 어려움이 생겼잖아. 그래서 생긴 게 뭐야? 화폐. 그쵸? 돈이잖아요. 돈.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물물교환에 어려움이 생긴 거지. 물물교환에 어려움이 생겨서 사회가 복잡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5가 맞고 6번 틀린 사람 7 7번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는 모두 산화환원 반응 과정을 통해 생성된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한다. 산화환원 반응은 어디에만 해당해? 그죠? 수소전기차에만 해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해야 될 말은 모두 이런 말 주의해야 되죠. 모두 이런 말 모두가 아니라 수소전기차만 해당하는 거니까 모두 이런 말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 8번 저요. 8번 수소전기차의 연료전지에서 수소는 구분자 전해질 막을 만나 수소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된다가 아니라 이거를 보면 수소 전기차 연료 전지에서 수소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된 이후에 구분자 전해질 막을 지나는 거 아니야? 잠깐.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균에 공급된 수소는 충분수 비금에 의해 수소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되고 거기 분리되고 밑줄 쳐봐. 분리되고 그 다음 수소 양이온의 구분자 전해질 막을 통과해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야. 알겠어? 분리되고 구분자 전해질 막을 통과한 거야. 순서가 바뀐 거야. 구분자 전해질 막을 통과해서가 아니라 반의 순서가 바뀐 거야. 이해돼? 네. 네. 다 바꾸지 말고 답은 그래서 X. 자, 9번 수소 전기차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이지만 가격이 비싸고 보관과 이동에 어려움이 있다. 맞죠? 9번 틀리면 안 되지. 9번이 그나마 제일 쉽잖아. 자, 그다음 10번 틀린 사람. 10번 조금 어려운 얘기였는데 이거는 뭐랑 뭐를 구분하라는 문제냐면 비유와 상징을 구분하라는 문제야. 비유와 상징. 자, 일단 둘 다 원관념과 보조관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원관념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원관념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보조관념은 내가 빗대고 싶은 거. 이고
상징도 원관념과 보조관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니까 눈이 EX 빙수처럼 차갑다 라고 할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눈이야, 빙수야? 그쵸, 눈이잖아요. 눈이 이제 원관념이 되는 거고, 빙수가 이제 보조관념이 되는 거예요. 보조관념이 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여기선 비유법 중에서 어떤 법을 썼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그쵸, 처럼이라고 들어갔으니까 비유 중에서도 여기서는 선생님이 예시로 든 것은 지규법인데, 이렇게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다. 자, 겉으로 드러났죠. 눈이 빙수처럼 차갑다라고 했을 때 원관념과 보조관념 모두 다 겉으로 드러났죠. 근데 상징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오래 했었던 친구들은 상징을 이해하고 있을 텐데, 상징이라는 것은 오늘부터는 꼭 기억해야 돼. 몰랐던 친구들은 오늘부터 기억해야 되는데, 상징은 어떤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상징이라고 해요.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상징이라고 하는데, 두 단어는 반대되는 단어야. 추상의 반대는 구체고 구체의 반대는 추상이야. 이건 반드시 오늘부터 알아야 돼. 추상의 반대는 구체, 구체의 반대는 추상인데, 추상이라는 것이 국어사전으로 설명하면 구구절절 뭐라고 나와 있는데,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자면 추상적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구체적인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구체적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의 예시는 뭐가 있어? 평화가 있죠. 평화 눈으로 볼 수 없지. 그 다음에 뭐 사랑, 그 다음에 정의, 뭐 이런 것들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추상적인 관념이다 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평화의 상징은 뭐야? 그래서 비둘기잖아요. 구체적으로 평화의 상징은 비둘기고, 사랑의 상징은 하트 모양을 우리가 사랑으로 요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 사랑이라고 표현하자라고 하고, 정의는 뭐 저울, 양팔 저울 이런 것을 정의의 상징이라고 보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표현할 때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을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상징이라고 해요. 상징. 그래서 뭔가를 표현할 때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예시를 들 때 비둘기가 찾아오기를 이라고 해서 찾아오기를, 이건 뭐가 찾아오기를 바란 거냐면 평화가 찾아오길 바란 거잖아. 그쵸? 우리 이 땅에 비둘기가 찾아오기를 이라고 하는 거면 평화가 찾아오길 바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평화라는 말이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어. 근데 상징을 사용해서 그를 나타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관념과 보조관념 중에서 원관념은 드러나지 않아. 내가 표현하고 싶었던 건 평화야. 근데 보조관념만 사용한 거예요. 비둘기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관념과 보조관념 중에서 보조관념만 나타내지는 거고, 비유에서는 주로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둘 다 나타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비유법에서는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이 있죠. 차갑다라는 유사성이 있잖아. 근데 평화와 비둘기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어? 없잖아요. 유사성 없다. 유사성이 없어. 그냥 붙은 거야. 사랑과 하트 모양도 우리가 그냥 익숙해져서 그런 거지, 사랑과 하트 모양 사이에는 유사성이 없어. 그다음 정의와 저울도 우리가 그냥 비슷하다고 느끼는 것 뿐이지 유사성이 없어요. 특히 그냥 잘 이해가 안 된다. 평화의 상징은 비둘기인 것처럼 유사성이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비유에서는 주로 1대1 관계야. 1대1 관계. 눈 원관념이 1, 그다음에 보조관념도 1, 무조건 1대1의 관계. 혹은 꼭 지규법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할 때, 그쵸, 호수요라고 할 때 이건 은유법이죠. 은유법에서도 마음, 호수 1대1이잖아요. 내 마음은 호수다. 1대1인데 상징에서는 1대 다인 경우도 있어요. 다인 경우도 있어. 그래서 꼭 사랑을 하트 모양으로 표현을 안 하고, 뭐 사랑을 하트 모양으로 표현을 안 하고 반지로 표현을 한다든지, 그쵸? 뭐 반지로 표현을 한다든지, 결혼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뭐 결혼식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다양하게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1대 다의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이거라서 답은 유사성이 없다가 답인 거죠. 비유의 틀린 답은 니은. 그래서 오늘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상징은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다. 요것만 알고 가도 되고, 요것만 알고 가도 오늘 알고 갈 것 중에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미 추상과 구체에 대해서, 상징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이 세 친구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요거 세 가지 다
첫 번째는 겉으로 드러난다. 겉으로 드러난다. 원관념과 부조관념이 겉으로 드러난다. 라는 거 두 번째. 비유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비유는 1대1 관계를 주로 이룬다. 라는 것까지 알고 가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 다음 11번 틀린 사람. 12. 12번. 13번. 13번. 서늘한 옷자락은 어린 시절 아픈 화자를 위해 산수의 열매를 구해오신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을 떠오르게 하는 소재이다. 그래서 차가운 옷자락, 아버지가 눈밭을 헤치고 가지고 오신 것이니까 아버지의 떠오르게 하는 소재이잖아. 떠오르게. 그러니까 희생과 사랑을 의미하는 것은 산수의 열매가 맞아. 근데 그것을 떠오르게 한 것은 서늘한 옷자락이야. 서늘한 옷자락. 아버지니까. 옷자락과 그다음에 눈이지, 눈. 서늘한 옷자락과 눈. 그래서 답은 5. 자, 그다음에 14번. 15번. 14번 틀렸어? 여기 수의 비밀에서는 그대 이 세상에서는 내가 수를 다 넣었어, 안 넣었어? 안 넣어. 그쵸, 안 넣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를 다 놓고 그대를 뭐 그리워하거나 그대를 만나는 게 내 소망이잖아. 근데 이 소망이 이 세상은 아닌 거지. 그래서 답은 X인 거지. 자, 그다음 15번. 방금 했었던 건데 틀리시면 안 되겠죠. 15번. 그다음 16번. 그다음에 17번. 17번은 그렇게 두 개 고르는 거여가지고 어렵죠. 17번 보시면 방금 예시로 들었었던 건데 먹어버렸다. 그다음에 먹고 갔다. 먹어버렸다. 본용언이야 보조용언이야? 본용언이고 버렸다는 그죠, 보조죠. 먹고는 갔다는 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A와 C는 모두 본용언이다가 맞지. 먹어와 먹고는 둘 다 본용언이잖아. 그러니까 기억 맞고. 니은 B와 D는 모두 보조용언이다가 아니라 D는 본용언이고 B만 보조용언인 거잖아요. 그쵸? B, A, C, D.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 D와 C의 의미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D는 C의 의미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D는 C의 의미를 보충하는 게 아니라 B가 그렇죠. B, 보조용언이 보충하는 거죠. 보조, 보충. 이해돼요? 그래서 디귿 틀렸고. 리을. A에는 연결함이 어서를 붙였을 수 없다. 먹어서 버렸다 라고 하면 버렸다도 본용언이 돼버리잖아요. 본용언이 돼버리니까 쓸 수 없는 거지. 이해돼? 먹어서 버렸다 라고 하면 얘도 본용언, 얘도 본용언으로 바뀌어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먹어서 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리을도 맞는 내용. 그래서 기억 리을 어려운 문제였고 다 알아야 되는 어려운 문제였고 18번. 18번도 문법 문제 너무 어렵죠. 덥다. 내리자. 잠가라. 살아. 예요. 일단 동사와 형용사로 구분을 해보자. 덥다. 뭐뭐뭐가 가능해야 돼. 뭐뭐뭐가 가능. 청유. 명령. 그쵸, 명령. 그 다음에 이제 현재죠, 현재. 덮고 있다. 덮는 중이다. 안 되죠. 더워라. 안 되고 더워줄래? 안 되죠. 그럼 얘는 뭐야? 그쵸, 형용사. 내리자. 내리자 자체가 청유형네, 청유형. 형용사. 그러니까 얘는 동사네, 동사. 내려라. 되니까. 잠가라. 얘도 처음부터가 명령형이네. 그렇기 때문에 동사죠, 동사. 산다. 산다 되죠, 산다. 그러니까 현재 되고. 살아. 명령 되고. 사자. 청유 되니까 얘는 동사네, 동사. 자, 형용사는 상태를 나타내주고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므로 형용사이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어간이 청유형 어미 자와 비의 어간 내리까지지. 내리까지가 어간이고 자와 결합한 것으로 보아 형용사이다. 이걸로는 형용사인지를 알 수가 없죠. 동사다, 동사. 그쵸. 청유형 자와 결합한 것으로 보아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다 라고 해줘야 되고. 디귿. C의 어간이 명령형 어미. C의 어간은
잠그잖아. 잠그인데 잠그다, 잠가다의 기본형은 잠그다야. 잠그다인데 의가 탈락한 거야. 의가 탈락하고 잠그까지가 원래는 어간인데 의 탈락 이거는 한 차원 더 배워야 돼가지고 지금은 몰라도 되고, 어쨌든 잠그에서 라가 붙어가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어간이고 여기까지가 어미인데, 명령의 어미 아라와 결합한 것으로 보아 동사이다. 맞는 내용이죠. 동사 기억 디귿 맞고, 이 어간이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러와 결합한 것으로 보아 목적은 관련이 없잖아. 그쵸? 그 다음에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죠. 동사. 그래서 니은과 리을 다 동사이기 때문에 답은 니은 리을입니다. 네, 어려운 문제였고, 자, 그 다음 19번 함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19번 함정이 많아서 틀릴 수가 있었는데, 자, 왜냐면 사자성어 자체는 쉬웠어. 사자성어 자체는 다 쉬운 사자성어들이었고, 왜냐면 우리가 기파랑에서 초등 기파랑에서 많이 했었던 사자성어들이잖아요. 처음 배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기파랑에서 많이 했던 사자성어들인데, 뭐뭐뭐가 헷갈릴 수 있냐면 분골세신, 그 다음에 각구 면녀, 그 다음에 7.8기 가 다 열심히 노력하다라는 뜻이거든. 물론 우공이산도 노력하다라는 뜻이구나. 우공이산 또 노력하다라는 뜻이구나. 백절불굴도 뭐야, 다 함정이네. 다 노력하다라는 뜻이구나. 근데 여기서 분골세신에서 여기서는 분쇄야. 분쇄. 뭐를 분쇄하냐면 뼈. 골자는 뼈 골자거든. 그래서 골절이야. 골절. 그래서 뼈가 부러졌을 때 골절이라고 하잖아. 뼈 골자고 세신자는 몸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꼭 들어가야 되는 말은 뼈를 갈고 몸을 다 바친다 라고, 그런 말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답은 분골세신이 틀렸어. 무척 애를 쓰며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은 맞아. 근데 몸과 마음을 다하여가 틀렸어요. 각고 면녀는 어떤 일에 고생을 무릅쓰고 라고 했잖아. 이 고자가 고통, 고생 이런 뜻이야. 고통. 그러니까 각각의 고통을 무릅쓰고 힘쓸면 자에 생각할 여자거든. 그러니까 힘쓰고 생각한다 라는 거니까 이게 노력한다, 이게 답이고, 7.8기는 7번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8번. 그쵸, 8번 일어나라 라는 뜻이잖아요. 아무리 실패를 많이 해도 노력하면 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우공이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뭐를 옮겨? 그쵸, 산을 옮긴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산을 여기로 옮길 거야. 어떻게 옮길 거냐면 어리석게 한 삽 한 삽 파서 옮길 거야. 그러면 언젠가는 어쨌든 여기 있던 산을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이사할 때는 이사라고 하고, 이사는 산을 옮긴다, 이사는 집을 옮긴다 라는 거, 이사는 산을 옮긴다. 그러니까 노력하다 보면 어쨌든 해낼 수 있다 라는 거고, 백절불굴은 100번 꺾여도 불굴, 굴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잖아요. 100번 꺾여도 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한다 라는 뜻 맞는데, 몸과 관련된 것은 이 각고 면녀와 분골세신밖에 없었고, 이 둘 중에 하나 분쇄라는 뼈를 갈아 라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답은 각고 면녀가 됩니다. 그 다음 어휘는 틀리시면 안 되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1번 속도검사부터 해야 되니까 1번 223쪽 펴보세요. 됐다. 선생님, 근데 어미지 다 하면 집에 놓고 와도 되죠? 근데 언제 불시체 검사할지 몰라. 들고 왔는데. 잘했어. 그럼 안 가. 응. 이거부터 해야 되지. 자, 1번 XX. 자, 틀린 거 있는 사람? 1번이요. 지원이는? 1번. 자, 역사의 등장 이후 사람들은 역사 서술의 효용성을 현재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데서 찾는다 라고 했는데, 역사가 등장한 이유, 여기네. 역사가 등장한 이후 사람들이 역사 서술의 효용성은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게 되면서, 현재를 통해가 아니라 과거네. 여기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게 되면서, 이런 거 틀리면 너무 속상하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맞으셨고, 자, 그 다음 2번은 XX. 틀린 거 번호. 1번. 만화에서 인물이나 물체의 중심부에 그려진 효과선은 독자의 상상력을 더욱 끌어올린다. 주변에 그려진 효과. 그죠? 어디? 그리고 인물이나 물체의 주변에 거저 속도가 나타나는 효과선은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래. 주변부. 저 근거는 찾았는데. 이렇게 있지. 주변이요. 주변. 자, 그 다음에 틀린 거 없죠? 자, 그 다음 3번 XO. 틀린 거. 1번 틀렸어요. 자, 1번.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계 행성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다. 관측이 용이하지 않다고. 외계 행성체 직접 관측이 용이하지 않으나 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으나.
가장 중망 외계 행성체의 형상들 관찰을 통해 직접 외계 행성의 움직임을 직접 관찰하는 것은 어렵대.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해야 된대. 그쵸? 그래 답은 X. 자, 그 다음 1번 OXX 5XX 5XX 틀린 거. 자, 2번 XXO 틀렸어요 2번. 저 1번. 1번 연료 전지가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수소가 아니라 산소인데 산소 그다음 여기가 수소야. 봐봐 여기다. 연료 전지는 저장된 수소와 저장되어 있는 수소와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공기 속 산소가 만나 일어나는 외부에서 산소, 네, 그다음 연료 전지에서 수소. 그래서 답은 X. 그다음 2번 틀렸다고? 네. 하이브리드 차는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에 비해 연비가 적고 배기가스가 저감되는 효과가 있다 라고 했는데, 하이브리드는 얘에 비해서 연비가 좋은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이브리드 차는 일반 내연기관보다 연비가 좋고 배기가스가 저감된다 라고 했으니까 내연기관이야. 내연기관 차에 비해 연비가 좋고, 그 다음에 3번은 다 맞으셨고, 자 3번 XXO 틀린 거. XXO. 자 넘어가고 4번 OXX 자 마이너스 극의 수소는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데, 아까 그 중간 테스트에 틀렸던 문제구나. 수소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된다가 아니라 수소 양이온과 전자에서 분리된 게 먼저, 그다음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게 나중. 자 보면 마이너스 극에 공급된 수소는 어디 있지? 마이너스 극에 공급된 수소는 여기 있다. 마이너스 극에 공급된 수소는 총매 속의 양이온과 분리되고, 분리가 먼저. 그다음에 고분자 전해질 막은 나중. 이해되시죠? 그래서 분리가 먼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해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되는 건 나중이네.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건 나중. 분리가 먼저. 이동하는 게 나중.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건 나중. 이해되시죠?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어. 그래서 답은 X. 또 잘했고. 자 5번 OX. 자 틀린 거. 자 넘어가시고, 일단 답만 불러보고 틀린 거 있으면 같이 볼게. 3413 1번 틀렸다. 2번 3번 저 2번 3번 틀렸어요. 4번 틀리면 같이 봐줄 수가 없고, 틀린 게 너무 많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글을 읽고 문제를 돌아올게. 자 수소 전기차 여기서 가장 여러 가지 차가 나오긴 했는데 가장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싶었던 건 바로 수소 전기차예요. 그래서 핵심 단어를 찾아라 라고 하면 친환경 차도 아니고 전기차도 아니고 하이브리드 차도 아니고 수소 전기차를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핵심은 수소 전기차야. 자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자동차 분야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오염 매출이 적은 친환경차가 주목을 받고 있다. 자 그러니까 친환경차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온실가스의 배출도 줄인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차는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하고 오염물질도 많이 배출한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친환경차에는 뭐가 있냐? 친환경차에는 전기차,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수소전기차지. 수소전기차,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차가 있는데 이 중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해주는 모터만으로 구동되고, 하이브리드 차는 모터와 함께 내연기관차는 연료를 연식할 때 발생하는 연료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엔진으로 구동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차이는 크게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차이는 크게 내연기관차와 친환경차가 있어. 친환경차. 내연기관이라는 게 뭐냐면 연자가 매연이야. 매연. 그러니까 매연을 배출하는 차와 매연을 배출하지 않는 차.
있는 거지. 내연기관차는 뭐를 사용하냐면 휘발유. 그러니까 아빠 차든 엄마 차든 휘발유를 쓴다. 뭐 할머니 차든 할아버지 차든 휘발유를 쓴다. 혹은 뭐 경유를 쓴다. 혹은 뭐 천연가스를 쓴다. 라고 한다면 다 매연이 나와요. 그래서 내연기관차라고 하는 거야. 근데 친환경차는 여기 나온 것처럼 전기차, 수소전기차,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하이브리드는 이 중간이야. 하이브리드. 친환경차 중에서도 내연기관과 친환경차가 결합된 게 하이브리드야. 하이브리드는 그러니까 내연기관처럼 매연도 나오지만 친환경차에 전기 배터리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하이브리드라고 불러요. 이해돼? 전기적인 것과 매연이 나오는 그 두 가지. 그래서 얘는 휘발유나 천연가스 충전도 되고 전기 충전도 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이브리드 차를 가장 선호하지. 왜냐면 전기는 충전하는 곳이 요즘엔 많이 없거든. 아직은 많이 없거든. 전기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를 충전하려면 좀 힘든데 휘발유 넣는 곳은 굉장히 흔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행 가거나 그럴 때 휘발유 넣고, 그 다음에 시내 주행할 때는 전기 충전해서 다니고 그러시는 분들이,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가 이 내연기관차랑 친환경차 중에서 제일 비싸. 하이브리드 차가.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어쨌든 전기차기 때문에 모터만 있으면 되고, 하이브리드 차는 모터랑 엔진이 다 있어야 돼. 엔진은 내연기관이 가지고 있는 엔진. 그래서 전기차는 되게 조용하단 말이야. 엔진이 없어서.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고, 내연기관차는 마찰 제동장치를 사용하므로 내연기관차는 빨간색으로 하죠. 내연기관차처럼. 내연기관차는 마찰 제동장치를 사용하므로 차가 감속할 때 운동에너지의 열 에너지로 변환되는 사라지는 반면 에너지가 사라진대. 그 다음에 친환경차는 감속 시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배터리의 충전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회생 제동장치를 사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있다라고. 자, 그러니까 친환경차가 좋다. 효율도 좋고 온실가스 배출도 적고 오염물질도 적은데 효율까지 좋대. 효율도 좋아. 친환경차는 효율도 좋대. 이런 장치를 써서. 구체적인 건 문제가 나오면 그때 이제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 이런 건 그때 찾으시는 거죠. 자, 하이브리드 차는 출발할 때에는 전기에너지 이용하고, 하이브리드 차는 출발할 때는 전기에너지 이용하여 모터를 구동하고, 출발할 때는 모터를 이용하고, 주행 시 달릴 때는 주행 상황에 따라서 모터와 엔진을 적절히 이용하므로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연비가 좋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휘발유 1리터를 넣었을 때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냐라는 뜻이야. 연비가 좋다라는 뜻은. 그러니까 1리터를 넣었을 때 10km 갈 수 있는 차와 15km 갈 수 있는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15km 갈 수 있는 차가 더 연비가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게 하이브리드. 그게 바로 하이브리드야. 연비가 가장 좋은 차가 바로 하이브리드 차야. 왜냐면 모터와 엔진이 각각 적절히 쓰니까 1리터로 20km까지도 갈 수 있겠지. 그래서 연비 어른들이 얘기하는 연비가 바로 그런 거고, 연비가 좋고 배기가스가 저감되는 효과가 있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이게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설명이었죠.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엔진 없이 모터를 사용해 전기 에너지만으로 달리는 차라서 저 모터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차는 보존나 배터리를 충전해 전기 에너지를 모터로 공급하여 움직이고, 어쨌든 모터로 움직이고, 전기차는 그렇고, 수소전기차는 연료 탱크에 저장된 수소를 연료 전지를 통해 전기에너지 변환하여 동력원을 쓴다. 어쨌든 얘도 모터를 쓴다 라는 거. 이 뒤에서부터는 다 이제 수소전기차에 대한 내용들인데, 연료전지는 차량 구동에 필요한 수준의 전기에너지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수의 연료전지를 직렬로 연결하여 가로로 쌓아 만드는데, 이를 스택이라고 한다. 이것과 관련된 문제는 안 나왔어가지고 넘어가면, 자, 연료전지는 저장된 수소와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공기 속 산소가 만나 일어나는 산화-환원 반응 과정을 통해 전기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자, 그러니까 수소전기차에는 연료 탱크에 수소가 저장되어 있고, 연료전지에 수소가 저장되어 있고, 수소전기차, 여기서부터 네모로 바꿔볼게요. 수소전기차가 이제부터 수소전기차의 본격적인 설명이 나오니까, 수소전기차의 연료전지는 저장된 수소와 연료전지에 저장되어 있는 수소와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공기 속 산소가 만나서
산화 환원 반응 이것을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난대. 산화 환원 반응 과정을 통해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산화라는 것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산화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전자를 내어주는 것을 산화라고 하고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환원이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산소와 수소가 만나면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데 산화는 전자를 내주는 거, 환원은 전자를 받아들이는 거. 이렇게 물질이 전자를 얻거나 잃는 것을 뭐라고도 하냐면 이온화라고도 한대. 그러니까 산화 환원 반응을 다른 말로 하면 이온화 과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온화 과정. 물질이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전자는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전자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얻으면 당연히 음이온이 될 거고 전자를 잃으면 마이너스를 줘버렸으니까 양이온이 된다. 자, 수소 전기차에는 백금을 넣은 촉매와 구분자 전해질 막을 지닌 연료 전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다른 연료 전지에 비해 출력이 크고 저온에서 작동되며 구조도 간단하다. 수소 전기차에는 뭘 많이 사용하냐면 백금을 넣은 촉매, 그 다음에 고분자 전해질 막을 쓴대. 그래서 다른 연료 전지에 비해서 출력이 크고 장점 1. 출력이 크다. 2. 저온에서도 작동한다. 3. 구조도 간단하다. 구조 간단. 이게 수소 전기차에 백금을 넣은 촉매와 고분질 전해막을 쓴 한마디로 백금을 쓰는 이유인 거죠. 수소 전기차에 백금을 쓰는 이유. 연료 전지의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 사용되는 촉매 속에 들어있는 백금은 마이너스 극에는 수소와 산화 반응을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의 산화 반응을,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의 환원 반응을 활성화한다.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의 산화 반응인 거니까 수소는 전자를 내주고, 플러스의 산소의 환원 반응을, 산소는 전자를 얻는 거네. 이해되시죠? 활성화한다. 그리고 두 극 사이에 있는 고분자 전해질 막은 백금의 역할은 수소 환원 반응을 이온화 과정을 활성화하고 두 극 사이에 있는 고분자 전해질 막은 양이온의 이동을 돕고 음이온과 전자 이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양이온의 이동은 돕고 음이온과 전자 이동은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자, 연료 전지에서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은 수소를 저장한 연료 탱키로부터 수소가 마이너스 극으로 공기 공급기로 유입되는 공기 공급기로 유입된 외부 공기가 산소와 플러스 극으로 공급되면 시작된다. 그러니까 시작될 때 수소를 저장한 연료 탱크로부터 수소가 마이너스 극으로 가고 공급기로부터 유입된 외부 공기가 산소 플러스 극으로 공급되며, 그러니까 수소는 마이너스 극으로 산소는 플러스 극으로 공급되면서 시작이 된대. 마이너스에 공급된 수소는 아까 수소는 마이너스 극에 공급된다 그랬잖아요. 촉매 속 백금에 의해 수소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되고 마이너스 극에 공급된 마이너스 극에 공급된 수소는 마이너스 극에 여기까지가 문장 종류. 마이너스 극에 공급된 수소는 촉매 속 백금에 의해 수소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되고 수소 양이온은 고분자 전해질 막을 통해 플러스 극으로 수소 양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 플러스 극으로 어쨌든 둘 다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한다. 자, 이렇게 전자가 외부 회로를 흐르며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생산된 전기 에너지는 모터를 통해 전해져 동력원이 되고 일부는 배터리에 축적된다. 여기까지 문장 끝. 플러스에 공급된 산소가 외부 회로를 통해 이동해 온 전자와 결합해 산소 음이온이 된 후 수소 양이온과 만나 물이 되어 외부로 배출된다. 자, 그러니까 어딨어?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전자가 외부 에너지가 발생. 전자가 외부 회로로 흐르면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생산된 전기에 넘치는 모터로 전해져 동력원이 되고 일부는 그런데 산소가 공급되면서 물로 배출된다. 자, 전자가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산소가 물로 배출된다. 산소가 이제 물로 배출된다 라는 거. 자, 마지막 문장이 가장 쉬웠죠. 수소 전기차에 사용되는 수소는 가솔린의 3배나 되는 단위 질량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 에너지 효율이 높다. 수소 전기차의 장점이죠. 첫 번째는 에너지 효율이 높다.
그리고 산소와 수소와 산소와 반응하는 오염물질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두 번째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공기를 필터로 정화해 사용하는 배출하면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도 한다. 3. 공기를 정화하기도 한대. 자,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단점이지. 고가인 백금과 고분자 전해질말을 사용하여 연료전지를 제작하여 가격이 비싸다. 이게 단점. 수소는 고압으로 압축해야 하므로 폭발 위험성이 커 보관과 이동에 어려움이 있다. 폭발 위험성이 커 이동과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 그래서 이게 단점인데, 우리가 진짜 지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만 읽고도 여기 요 1, 2문단과 마지막 문단만을 읽고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포기하면 안 돼.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특히 4번 같은 문제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4번은 다 맞아줬고, 자 1번 문제 보시면 고압으로 압축한 수소는 폭발할 위험이 크니 보관이나 이동에 어려움이 많겠군. 이거 밑에 쉬운 부분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번 맞는 내용. 이게 아까 단점이었잖아요. 2번 수소 전기차는 공급되는 외부 공기를 필터로 걸러 사용하므로 정화된 공기를 배출하겠군. 이것도 밑에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었던 쉬운 내용이었지. 2번 맞는 내용. 자 3번이 답이니까 3번은 우선 넘어갔다가, 그쵸. 에너지 효율은 높지만, 이거 쉬운 문제였어. 사실은 높지만 수소가 연료로 쓰이는 이유는 가솔린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 높지만이 아니라 높고 친환경 적이기 때문이군. 높고. 그래서 1번은 사실 좀 쉬운 문제였어요. 높고 친환경적이기 때문이겠군. 백금과 고분자 전해질 막을 대신할 저가의 원료를 개발한다면 연료전지의 가격을 낮출 수 있겠군. 아까 가격이 높은 이유가 백금과 고분질 전해질 막을 사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을 덜 사용하면 가격을 낮출 수 있겠군. 이것도 맞는 내용. 5번 수소 전기차에 구동할 수준의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면 다른 수소 연지를 직렬로 연결해 만들어야겠군. 아까 직렬이라는 얘기 나왔었어요. 수소 전기 수준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면 다수 연료전지를 직렬로 연결해 만들어야겠군. 이것도 여기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었어. 여기. 아이고. 직렬로 연결하여. 이것도 쉬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1번, 4번은 맞았어야 됐던 문제야. 1번 틀리시면 안 됐었던 문제. 1번. 자, 그래서 1번은 맞으셨어야 됐고. 자, 2번. 보기는 수소 전기차 연료전지를 전기에너지가 생산되는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을 그린 것이다. 라고 했을 때 A는 마이너스극. 여기 마이너스극이라고 써져 있죠. 마이너스극. D는 플러스극. 얘는 플러스극. C는 고분자 전해질막. 고막. B는 외부 회로. 회로다. 라고 했어. 자, A와 D에 들어있는 금속은 각각 수소와 산소의 이온화를 촉진하겠군. 이라고. A에 들어있는 금속 백금 아니야? A와 D에 들어있는 것은 바로 백금이죠. 백금. 백금은 각각 수소와 산소의 이온화를 촉진하겠군. 어딨어 이온화. 여기 가로를 쌓였는데 이를 스택이라고 한다. 이 스택은 연료전지 저장된 수소와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산소가 만나 일어나는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 전기 에너지를 산화하는데, 음이온을 A극에서는 음이온을 이온화라고도 하는데, 물질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을 전자 이름이 양이온이 된다. 산화 어떤 물질 내어주는 것을 환원이라고 하고, 이것을 산화 환원 반응에서 이렇게 된다. 이것도 쉬운 부분에 여기서부터 조금 어렵구나. 자, 여기 부분이네. 백금은 마이너스에서 수소의 산화 반응을,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의 환원 반응을 이라고 했으니까 A, D에 들어있는 것은 백금이 맞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의 산화 반응.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각각 수소. 여기서는 수소의 산화 반응. 수소 산화. D에서는 산소의 이온화. 산소의 환원 반응이죠, 환원. 자, 근데 각각을 이온화라고도 하잖아요, 이온화. 그러니까 이온화 과정을 하겠군. 이거니까 A 1번 맞고, 2번 B를 통해 전자가 흘러가는 이유는, 여기 B, 여기를 통해 전자가 흘러간다라고 했는데, 흘러가는 이유는 C가 전자 이동을 억제하기 때문이군. 이것도 맞는 내용인데, 그리고 두 극 사이의 고분자 전해질 막은 양이온이 이동하는 것은 촉진하고 돕고, 음이온과 전자의 이동은 억제하기 때문에 이 막이
B를 통해 흘러가는 것보다 시그 고문자 막의 전자 이동을 억제하기 때문이군. 그쵸?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내용. 3번이 답이니까 4번이 답이구나. C를 통과하여 고문자 막을 통과하여 D로 이동하는 수소의 양이온은 A에서 전자를 잃은 수소이겠군. 이것도 그 다음에 나오죠? 고분자 생성 수소를 저장한다. 어쩌고 백금이 수소되고 수소 양이온이 고분자 정의 플러스로 전자는 외부를 향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C를 통과하여 고분자 막을 통과하여 D로 이동하는 수소 양이온은 A에서 전자를 잃은 수소. 그쵸? 여기서 고분자 막을 통해서 아까 전자를 잃는다 라고 했으니까 전자를 잃은 수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내용. 4번이 틀렸고 D에서는 수소 양이온과 산소 음이온이 결합하여 물이 생성되겠군. 여기는 마지막 부분이었죠. 여기 부분. 수소 양이온과 만나 물이 되어 외부로 흡출된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맞는 내용이고 5번도 맞는 내용이고 A와 D에서 분리된 전자는 B에서 만나 전기 에너지를 생성한다. A와 D에서 분리된 전자는 A와 D에서 분리되는 게 아니라 C에서 분리되는 거 아니야? 어딨어? 생명의 전기 에너지 모토를 전해져 동력원이 되고 만수를 기능돼 수소는 충분해서 에너지로 분리되고 A와 D에서 분리된 전자는 B에서 만나 잠깐만 모르겠는데요. A와 B를 D극으로 흘러가면 전기 에너지가 생성된다. A에서 우문단 1 우문단 그래 우문단 여기 분단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백금을 넣은 촉매는 이거 수승이 아니고 그런데 전해질 말을 통해 플러스로 그래도 잠깐만 이거 4번 문제 4번 보기 선생님이 조금 더 보고 이따가 다시 설명해 줄게. 일단 3번으로 넘어가고 기억에 대한 설명을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실 2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였고 3번도 맞으면 참 좋은 문제인데 기억은 전기와 수소전기차고 전기 그 기억 수소전기 3번 틀린 사람 저요. 3명이나 틀렸네. 니은은 하이브리드고 디귿은 내연기관이잖아. 내연기관. 기억은 니은들과 달리 연료탱크를 제작할 필요가 없다가 답이죠. 엔진 연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쵸. 연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연료탱크를 제작해야겠죠. 수소전기차가 연료탱크를 제작해야겠지. 내연기관이 연료탱크를 제작할 필요가 없는 연료탱크? 다 연료탱크. 수소 전기차는 연료 탱크에 저장된 수소. 그쵸. 수소전기차가 연료탱크가 필요하네. 기억이 얘네들과 반대로 썼네. 니은 디귿과 달리 기억은 니은 디귿과 달리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필요하다라는 거네. 필요하다. 필요해요. 필요하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필요하다. 자, 나머지는 맞는 내용이니까 다시 확인해 보시고 본문에서 나올 수 있었던 내용이니까 2번에 4번은 선생님 조금 이따 알려줄게. 이건 다 맞으셨죠? 네. 4번은 맞았고 자 그럼 이거 수소전기차 이렇게 넘어가시고 자 뒤로 넘어가서 233쪽 했어? 채점 채점 안 했어요. 233
자, 보시면 OX, OX. OX, OX. 4번 화자가 자신이 처한 현실을 달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달관은 뭔가를 뛰어넘은 거야. 뛰어넘어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물이 되자라고 하는 거니까 이 현실을 달관한 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 참여하자라는 거예요. 현실에 참여하자라는 거니까 현실을 뛰어넘었다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답은 X. 자, 그다음 2번. 2번은 XXOX. XXOX. 저 2번 틀렸어. 1년에서 4년 모두 시적 대상을 어머니로 동일하다. 시적 대상 글을 쓰는 대상인 건데 진주장터 어물전화 바닷물가에 깔리는 해다진 어스름을 아닌가? 1년이 아닌데? 여기 엄마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잖아. 네. 그래서 생화물전은 물고기 파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어스름을 그 다음에 그 자연 배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건 그냥 배경을 한 거네. 인물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1년이 아니네요. 1년.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 온우이의 머리 맞대고 골방 안 돼요. 손시리가 떨던가 여기서는 온우이에 대한 설명. 네, 여기서만 엄해. 이거 여기서만 엄해. 엄마고 여기서는 온우이고 여기서는 자연 배경이네. 배경. 그럼 2학하고 4학만. 이견하고 사연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또 틀린 거. 자, 그 다음 3번. 3번 틀렸어? 3번? 방언을 사용하여 형태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기억해야 되는데 방언이 뭐야? 사투리야. 사투리를 쓰면 향토적이다라는 것은 시골스러운 분위기다라고 배웠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같이 다녀. 세트로. 방언을 사용하면 향토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라는 건 둘이 세트로 같이 다니기 때문에 엄매도 사투리잖아. 이런 걸 써서 다음은 어떠했을고? 그쵸. 어떠했을고 그 다음에 오며가며잖아요. 오며가며인데 이런 거 다 사투리인데 사투리를 쓰면 향토적인 분위기. 이거 3번 중요한 문제가 별표 치시고 이거 세트로 같이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다음 또 틀린 거는 그때그때 바로 불러주세요. 자, 3번 XXOX. 2번이요. XXOX. 2번 네. 또 자, 니은과 달리 기억은 고난을 의미한다 라고 했는데 니은은 눈 아니 미안 기억이 눈이다. 니은 눈. 눈인데. 기억도 눈이고 니은도 눈. 그쵸. 둘 다 고난이잖아. 아. 눈 속에서 따오신 거니까 기억도 고난, 니은도 고난. 달리가 아니네. 달리가 틀렸지. 기억도 고난, 니은도 고난. 이죠. 자, 그럼 이 반가운 그 옛날의 것 이것도 눈이거든. 네, 여기서는 고난이 아니라 뭘까? 과거 회상의 매개체죠. 과거 회상의 매개체. 잘했어요. 자, 잘했고 4번 XOOX. XOOX. 4번 또 2번 또 1번. 자, 기억은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소재이다. 기억. 맑은 노래가 나온다라는 것은 나를 위로해주는 거잖아. 나의 마음이 됩니다.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인 거니까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좀 완화시켜주네. 완화. 내가 술을 놓을 때는 그나마 그대를 생각하니까 그대를 생각하면서 외로움이 좀 덜해지는데 술을 다 완성하고 나면 외로움이 심해지겠지. 그대를 그리워할 수단이 사라지니까. 자, 그다음 2번. 당신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놓았습니다. 라고 당신에게 말하는 거잖아.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놓았습니다. 심의도 지었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라고 당신에게 말을 건네는 거네. 나는 그랬어. 너 옷을 다 만들어놨어.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어놨어. 라고 당신에게 말하는 거야.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 뿐입니다. 라고 말을 건네고 있는 어투 사용하고 있는 거 맞고. 자, 여기 나왔네. 오늘 우리가 배운 거 추상적인 관념을 마음이라는 구체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죠? 상징이라고 한다고. 상징. 추상. 반대가 아까 구체였잖아요. 추상적인 관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수놓는 것이라고 해서 수놓는 행동을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네. 자, 그 다음에 니은에는 반어법을 통해 화자가 주문을 짓지 않는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가 아니라 반어법이 아니라 역설법이죠. 역설. 반어법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고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역설법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답은 X. 자, 다음 장.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누구야? 나. 이연에서 화자를 비하는 시어. 어린 목숨. 그쵸, 어린 목숨. 다음에 일이 의미하는 바. 그쵸, 붉은 산수 열매. 붉은 산수의 열매. 그 다음에 기억이 이가 상징하는 바. 고난 시련. 그쵸, 고난 시련이죠. 고난 시련. 여기서 상징이란 말이 나왔는데 고난과 시련 눈에 보여? 안 보이잖아. 이게 이제 추상적인 거고, 추상적인 것을 이가 뭐야? 이 눈. 이 눈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상징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다음 빨간 숯불과 색깔이 어두운 방. 이런 것을 색채 대비라고 하죠. 색채 대비. 사연 눈과 대비되는 것은 맞아. 약이야, 약인데 약은 바로 붉은 산수 열매지. 약이 바로 붉은 산수 열매. 틀렸다고 하지 말고 약은 붉은 산수 열매라고 하시고, 자, 그다음에 가리키는 대상. 눈이고 기능은 과거. 그쵸, 과거 회상의 매개체다. 아까 그 반가운 옛날의 것이 바로 눈이고, 눈이 과거 회상의 매개체다라고 했고,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는 소재. 서늘한 옷자락, 그 다음에 산수 열매. 그래, 아까 그래서 서늘한 옷자락과 산수 열매가, 산수 열매 둘 다 어쨌든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면서 얘는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거고, 구체적으로 얘는 산수 열매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는 소재다. 사랑, 이 상징이 또 나왔네. 사랑은 추상적인 거, 옷자락과 산수 열매는 구체적인 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화자의 사랑이 화자의 마음속에 남아있고, 그 다음에 과거의 화자, 그 다음에 현재의 화자. 1연에서 6연에서는 아픈 화자를 위해 나가 화자야. 그 다음에 누구의 희생적인 사랑? 그죠?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 자, 시적 화자는 누굽니까? 그래서 당신을 기다리는 나지. 자, 나 옷을 완성하지 않고 당신을 오길 기다리며 뭐에 수놓는 것을? 십자수 아니죠. 구체적으로 어디야? 옷 어디야? 그래서 주머니죠. 주머니에 수놓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 그래서 미루고 있는 거지. 당신의 옷은 화자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행위를 지연하는 것은 당신을 기다리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수놓는 것은 당신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의지적인 거야. 수동적인 것은 따라하기만 하는 거고, 당신의 사랑을 내가 직접 나타내는 거니까 의지예요, 의지. 수를 완성하는 것은 당신과의 재회를 의미함. 이별이 아니라,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재회를 의미함. 자, 표현법은 역설법이고, 모순적인 실현되지 못하고. 자, 그다음 눈, 아버지, 당신. 자, 여기 문제 답만 부를게요. 334. 틀린 거. 1번, 2번. 3번은 다 맞았어? 네. 3번 틀렸어? 자, 그러면 1번 보시면, 자, 가는 수미상관의 방식을 통해서, 수미상관 뭐야? 앞과 뒤가 똑같은 게 수미상관이잖아요. 그쵸? 숫자는 머리수, 미는 꾸림이 짝 써가지고 관련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앞과 뒤가 관련이 있어? 수미상관이 쓰였어, 여기 앞과. 아니요. 뒤가 똑같아? 안 똑같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수미상관이라고 안 하죠. 그래서 1번 틀렸고, 나는 선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확인할 필요도 없고, 일단 1번 앞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자, 가는 나와 달리 동일한 종결 표현을 사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나와 달리라고 했는데 나가 오히려 더 씁니다 라고 오히려 더 많이 반복된 표현을 쓰고 있네. 그래서 나와 달리가 틀렸죠. 근데 가는 동일한 표현을 썼나? 둘 다 쓰는 건데. 둘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없다. 얘도 둘 다 썼네. 달리가 틀렸어. 그래서 가는 나. 자, 그 다음 3번. 나는 가와 달리 역설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맞아요. 구체적으로 뭐가 있었지? 나의? 짓기 싫어서 그래. 짓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 짓기 싫어서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쩌고 되어 있다. 가에는 없음. 나의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역설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가와 나는 모두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라기보다는 가는 색채화가 많이 등장했으니까 시각, 그 다음에 서늘한 옷자락에서 촉각 이었잖아. 촉각.
자, 나는 술을 놓는 거니까 시각이네, 시각. 그러니까 후각적인 것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았어. 냄새 맡는 것은 하나도, 향기 나는 것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4번 틀렸고, 가와 나는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여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가는 과거에서 현재로 오는 거 맞아. 현재로 오는 거 맞는데, 나 화자의 태도 변화가 틀렸구나. 태도 변화. 나도 시간의 변화 왔잖아. 술을 안 놓았고 아직까지도 술을 안 놓고 있긴 하지만 과거에서 현재로 오는 거 맞잖아. 현재에서 계속 현재. 시간의 흐름은 이제 태도 변화가 틀렸어. 계속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그다음 가에서는 뭐 약간의 태도 변화가 느껴질 수는 있어요. 뭐 어렸을 때는 아픈 태도, 그래서 힘들어하는 태도였다. 아버지의 사랑을 못 느끼던 태도였다가 나중에는 아버지 사랑에 감사하는 뭐 태도다라고 변화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나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답은 3번. 그다음에 없다라고 하는 종결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 그래서 비유와 상징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거고, 그 다음 오늘 한 번 더 확인했었던 거고, 할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공간. 그래서 기다리는 일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것. 이 세상은 그래서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일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것.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자, 다음 3번은 다 3번 틀렸다고 했죠? 3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 4번. 서늘한 옷자랑 화자가 경험한 현대인의 메마른 삶을 형상한 것이 아니라, 지원아, 서늘한 옷자랑 아버지의 뭐야? 아버지의 사랑. 그쵸,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버지의 사랑. 자, 반가운 옛날의 것은 뭐를 의미해? 눈. 그 다음에, 어린 시절. 그 다음에 서늘한 옷자락은, 그쵸, 어린 시절 아픈 화자를 위해 눈 속을 헤치고 산수 열매 부으신 그쵸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다. 자, 뒤로 넘어가서 서늘어타 애초로의 불현듯 혈액. 동력 소비 일열 매개. 4일 231 4일 231 자, 231이요? 231 뭐가 이상해? 권토 중래 사용할 수 없는 거. 나머지는 다 노력하는 거잖아. 네. 권토 중래는 다시 복수하려고 다시 찾아오는 건데.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봤어. 자, 문법 246쪽이죠. 248쪽. 248쪽. 미안. 자, 답은 5xx5 5xx5 틀린 거 있는 사람. 1번. 1번 3번. 높다는 명령형 종류랍이 아래와 결합할 수 없다. 그쵸? 높다 뭐야? 높아라. 높아라. 높아라죠. 높아라 돼?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야? 높다는 동사의 형용사야? 그죠? 형용사죠. 그렇기 때문에 결합할 수 없는 거 맞고, 먹다는 명령형 종결어미 아라 또는 어라, 먹어라죠. 먹어라와 결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먹다는 뭐야? 그죠? 동사죠. 그래 답은 X. 자, 2번. 1번 분용은 보조용언. 그 다음에 2번은 분용한 분용언. 그 다음에 분용한 분용언. 틀린 거 있는 사람. 저요. 뭐요? 2번, 3번에 두 번째 거. 분용언. 먹고 갔다. 얘도 먹은 것도 분용언. 진짜로 한 거고 간 것도 분용언 이잖아요. 먹고 갔다. 이제 이해돼? 지금은 접어서도 분용언, 띄웠다도 분용언. 접은 것도 맞고 배를 띄운 것도 맞잖아. 네. 그쵸? 그래서 둘 다 분용언이죠. 자, 다음 3번 기본형이고 기본형이라고 쓰시면 되고, 이건 몰랐을 수 있고. 4번 X55 X5 X55 X5 X55 X5 틀린 거. 저 2번 빼고 다 틀려요. 뭐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드디어 집에 간다는 용언의 활용형으로 형용사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가다. 간다는 일단 용언의 활용형이 맞아. 가다가 기본형이잖아. 근데 간다인 거니까 활용형인 건 맞아. 근데 간다, 니은이 붙은 거잖아. 현재가 붙은 거잖아. 현재. 동사? 그치.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지, 동사. 그래서 한번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두었다. 거두었다는 용언의 활용형으로 거두다. 그쵸? 거두다에서 거두었다인 거니까 과거가 들어간 거죠. 활용형으로 동사에 해당한다. 거두다. 거두어라. 그 다음에 거두어 줄래?
성과를 거두어 줄래는 안 해. 거두어라. 성과를 거두어라. 거두고 있다. 가능하니까 동사 맞고. 4번 나도 모르게 스르륵 잠이 들었다 해서 들었다는 용언의 기본형으로 기본형 아니죠. 기본형은 뭐야? 들다. 그쵸, 들다다 들다. 어쨌든 동사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 답은 X. 5번 우리 회사의 고객선이 매우 두껍다. 두껍다는 용언의 기본형. 두껍다 맞죠? 기본형 맞죠? 네. 두꺼다 아니잖아. 두껍다 기본형 맞고. 형용사 두꺼워라. 두꺼워 줄래? 두꺼운 중이야. 안 되니까 형용사 맞네. 네. 자, 그 다음에 5번은 2. 틀린 사람. 저요. 자, 기억. 아프다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므로 형용사이다. 아퍼라. 아퍼줄래? 아픈다. 아픈다 안 되잖아. 아픈다. 형용사 맞네.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래서 1번 맞는 내용. 니은 젊다와 늙다는 어간이 현재 시제 선언할 어미 는과 결합할 수 없으므로 형용사이다. 젊는다. 늙다. 늙는다 되지 않아? 아, 늙는다 안 되나? 너 때문에 늙는다. 형용사인 것 같은데. 늙어라. 늙어줄래? 결합할 수 없으면 형용사이다. 여기 밑에를 보면 되지. 아, 젊다는 형용사고 늙다가 동사네. 늙는다가 되잖아. 너 때문에 늙는다. XO. 젊다는 이럴 수가 있네. 젊다는 형용사고 늙다는 동사야. 이해돼? 늙는다가 되니까. 젊다는 그래서 젊다만 늙다는 여기 형용사가 아닌 거야. 늙다는 동사. 자, 나머지는 맞는 내용들 읽어보시고. 자, 주어의 움직임이나 작용. 자,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 그 다음에 동사는 있음. 형용사는 없음. 그 다음에 XO. 자, 6번. 555X. 5555X구나. 5555X. 자, 답은 5번. 틀린 사람. 틀렸어? 맞았어? 틀린 사람. 틀렸어? 자, 분용과 부조용언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 하나의 분용어는 하나의 부조용어만이 연결될 수 있다. 아, 먹어보고 싶다. 먹다만 맞잖아. 보다 아니잖아. 의미 없잖아.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둘 다 부조용어이야. 그래서 여러 개 붙을 수 있다. 보조. 여기서 힌트를 준 건데.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 라고 할 때 먹어만 분용언, 보고 싶다, 부조용언, 싶다, 부조용언. 그 밑에를 먼저 풀고 문제를 풀어도 돼요? 왜냐면 너네 아직 초보니까. 원래는 안 되는데 밑에 풀고 푸셔도 돼요. 문법에서만. 자, 7번의 답은 5번. 7번의 답은 5번.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자. 많이